365일 건강하게 잘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100세 시대 건강 지침서 건강 365의 유시연입니다. 자, 그리고 저와 함께 이 건강 365를 지키고 계시는 분입니다. 건강지킴이 허미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지킴이 허미란입니다. 자, 어떤 질환의 경우에는요, 사실 본인도 잘 모르는 병이 많은데요. 이분은 그 환자의 자세만 봐도 무슨 병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대장학문외과 전문의 양형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장학문외과 전문의 양형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안절부절 못하는 이유는 비밀입니다. 이게 병이라는 건 알려야 되는 거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대장학문외과 관련 질환일 경우 숨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미란 씨 어떠세요? 저도 사실 진짜 친한 친구들이 사실은 있잖아 하면서 나오는 이 질환 중에 하나, 치질, 뭐 변비 이런 거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번에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나오셨을 때도 우리끼리 마음의 그 독감이 덜 걸렸다고 하는 그 우울한 증상도 우리 얘기 잘 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걸리는 질병 중에 하나가 이 대장 관련, 항문 관련 질환인데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꼭꼭 숨기고 있는 걸까요, 선생님? 우선은 이 많은 분들이 창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흔히 이 직장 여성들, 미혼의 직장 여성들이 치질 수술하고서는 진단서를 끊을 때 다른 질환으로 끊어달라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 창피하다고. 근데 이 전혀 창피한 게 아니고 네. 사람의 우리가 이제 항문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혀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우리 항문 질환 정도는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흔히 자기가 진단하고 그냥 약국에서 약을 사 먹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항문에 출혈이 2년간 됐던 분인데 네. 자기가 약을 그냥 사 먹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직장암이 자꾸만 커갖고 수술도 못할 정도가 돼갖고 오신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때 전혀 창피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빨리 인근의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가 치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은 저희 신랑이 결혼하고 한 4년쯤 됐을 때 이 치질에 걸려 있었어요, 선생님. 그랬는데 혹시나 자기가 얘기하면 제가 이혼 얘기할지 모른다고 겁이 나서 말을 못했다고 수술 날짜 잡고 얘기해서 저희 신랑이 치질인 걸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치질을 앓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유시연 MC님 뿐만 아니라 제 친구도 그랬어요. 어머. 제 친구는 이 대변만 보고 나면 항문이 완전히 튀어나와가지고 거의 튜브를 다른 것처럼 돼가지고 얘는 대변을 저녁 때만 봐야 돼요. 왜냐면 네. 그러고 나서는 엎드려 있어야 들어가니까. 그런데 자기 부인한테 얘기도 못하고 어머. 몇 년을 그렇게 살다가 네. 나중에 부인한테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수술 받았던 적도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치질이라고 하면 치가 항문치예요. 네. 항문의 질환을 총칭하는 것이다. 즉 이제 치핵, 또 치루, 네. 치열, 나머지 항문 질환을 다 포함해서 치질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나 일반인들이 치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학적으로는 치핵을 이제 치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시간에는 네. 치핵을 치질이라고 그냥 부르도록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치핵이 정확한 명칭이고 저희는 치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치질에 관한 알쏭달쏭 궁금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치질 어떤 부분들을 궁금해 하실지 우선 첫 번째, 대변을 본 후에 휴지로 3개 닦으면 치질에 걸린다. 저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요? 결정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헉!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이. 오, 오랜만이네요. 비슷해, 왜 비슷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세게 닦으면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그 연약한 부위가 네.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서 막 빨개지고 붓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렇죠. 상처가 나서 혹시라도 피가 나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왠지 선생님 X를 준비하고 계신 것 그런 같아요. 건데 지금 딱 느낌이 그렇긴 해요. 자, 선생님 정답은 네, X입니다. 어머.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네. 아닌가요? 예, 우리가 이제 이제 세게 뭐 신문지나 이런 걸로 닦았을 때 이제 피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치질은 그렇다고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 우리가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문은 좀 부드러운 걸로 이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 비데, 네, 비데를 강력히 권해드려요. 네. 예전에 어떤 언론에서 비데에 균이 많다 해서 안 쓰는 분들이 많은데 비데 뭐 우리 대장균이라는 것은 어디나 다 조금씩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의식하지 마시고 비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깨끗이 물을 건조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네. 또는 비데가 없는 데도 있어요. 네, 그럴 있죠. 때는 휴지에 물을 묻히거나 아니면은 그 우리가 물 휴지 같은 걸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용변 보고서 뒷마무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물티슈는 변기에 내려보면 넣으면 안 되죠. 되잖아요. 네. 예. 금요. 그래서 네. 우리가 항문용 물티슈가 새로 나온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걸 써야 돼요. 아하. 그걸 걷어 넣으면은 변기 막혀요. 네. 변기 막히면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죠. 돈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다 부드러운 소재로 뒷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치질에 걸린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치질에 걸린다. 느낌이 나옵니다. 네. 자,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오, 오늘 웬일입니까? 오늘 저희 끝나고 기념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유를 굉장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계속 앉아 있으면 중력의 법칙에 의거하여 네. 너무 이렇게 저같이 또 이제 체중이 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아래로 쏠리면서 네. 걔네가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서 힘들어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받치면서 이렇게 항문에 이렇게 아니구나. 눌리니까 항문이 눌리니까 그래요.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쵸? 생각해요. 근데 왠지 선생님이 또 X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겁나요. 그럴 것 같아. 지금도 딱 맞네요. 맞는 것 같네. 느낌이 온다. 느낌. 선생님 정답은 맞았다. 예. 이건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직업에 따라서 치질이 많이 생기는 걸 조사해 봤더니 네. 운전기사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 왜냐면은 이 치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문 조직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으면은 항문이 빠져나오기가 쉬워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더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운전기사 또 설계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오래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은 한 시간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나시거나 네.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못 일어나잖아요. 이런 분들은 케겔 운동, 항문을 조여서 배 위로 당기는 그런 것을 좀 신호등에 걸렸을 때 하시라. 아. 그렇게 하면은 치질이 좀 적게 생겨요. 알겠습니다. 아유,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케겔 운동을 자주 생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치질을 오래 방치하면 암이 된다. 오, 무서운데요? 네. 느낌이 옵니다. 결정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오, 난이네요, 역시. 오늘 기념 촬영은 못하겠네요. 네. 저는 뭔가 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는데 그걸 그냥 두고 방치하면 계속해서 뭔가 큰 질병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용종일 경우에는 암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장암을. 그리고 변비가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무서웠죠. 하셨습니다. 무서워. 하지만 치질하고 암의 연관성은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안 되네. X입니다. X. 아, X가 맞대요. 제가 맞았어요. 네. 오늘 유독 선생님이 이렇게 판넬을 돌리시는 스킬과 네. 이렇게 O와 X를 바꾸시는 그 스킬로 네. 건강지킴이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아, 전 또 틀렸네요. 아, 아니구나. 왜 예, 그러지? 우리가 이 치질은 그 암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일반인들이 암이라고 생각하냐면 네. 암치질, 수치질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암치질은 암이라는 암이 아니라 네. 암수할 때, 즉 네. 우리가 이 내치액을 우리 암치질이라고 해요. 항문 안쪽에 생긴 치질. 네. 그래서 그런 거지 암은 절대로 되지가 않고 네. 단 우리 항문에 출혈되는 것을 치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항문 출혈의 약 3에서 5%는 대장암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치질이 암 된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단 치질 중에서도 치루라는 병이 있어요. 네. 이 치루라는 병은 이 항문 주위가 골맞다가 터지는 병인데 그래갖고 생긴 게 치루인데 네. 염증성 질환들은 나중에 암이 될 수 있어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자궁의 경부에 염증이 있다가 이게 암 되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치루는 나중에 암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치질은 항문에 생기는 질환들을 통칭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분류를 하면 치액, 치루, 뭐 치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각각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치핵이란 것은 우리 항문 조직이 항문 밖으로 빠진 질환을 우리가 치핵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치열이라고 하는 질환은 항문이 굳은 대변 같은 게 나오다가 찢어져서 만든 그러한 질환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대변 볼 때 엄청 아프고 그래서 내가 그 치열은 이 변비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 변비는 여자한테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치열은 여자한테 많아요. 그리고 치루라는 병은 항문 샘이 골마서 네. 항문 주인 농양이라고 그런 게 됐다가 이렇게 터지면은 길이 안쪽하고 길이 생긴 거 그것을 우리 치료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항문이 빠져 있는 치핵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 일반인들은 치핵을 치질이라고 부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치핵의 증상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초기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면 이게 치핵을 의심하게 되는 건가요? 이 치핵은 흔히 초기에는 항문은 빠지지 않고 출혈만 되는 수가 많아요. 네네. 그게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항문이 밖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흔히 통증은 없어요. 그러나 외치핵이라고 하는 거, 항문 밖에 생긴 치핵은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스태프분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자료조사를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몰랐는데 치질에도 단계, 레벨이 있다더라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1단계는 어떻고 2단계는 어떻고 오늘 꼭 배워가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제가 들은 게 맞나요? 맞습니다. 우리의 치핵은 이 단계가 있어요. 우선 치핵은 외치핵과 내치핵으로 나누는데 우리 치핵의 90% 이상은 내치핵이에요. 그 내치핵은 1도에서 4도까지 나눠요. 그래서 1도 내치핵은 이 그림처럼 이게 치핵인데 항문 밖으로는 빠지지 않으면서 출혈만 될 때가 우리가 이제 1도. 네. 그다음에 2도라고 하면은 용변을 볼 때 이 치핵이 빠지지만 그러나 용변이 끝나고 나면 저절로 들어갈 때 그때가 2도. 우리가 3도라고 하면 용변을 볼 때 빠져서 손으로 밀어야만 들어갈 때 그게 3도. 네. 그다음에 4도는 용변을 보통 때 이게 빠져 있어가지고 손으로 밀어 넣어도 안 들어갈 때 그게 4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1기서부터 1도서부터 4도로 갈수록 심해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설명하시면서 아까 변비일 경우에 치열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변비일 경우에 치핵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요. 왜 그러면 네. 이 대변을 보면서 변이 잘 안 나오니까 힘을 오래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점막 지지인대라고 네. 그런 곳이 늘어나서 치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비가 있는 분들은 치질이 잘 생깁니다. 네. 또 오랫동안 힘을 낑낑 줘야 되니까. 네. 선생님 우스갯소리로 왜 그래 네 똥 굵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근데 혹시 그 항문을 통해서 나오는 게 이 대변이다 보니까 정말 똥이 굵은 사람은 그 치질 걸릴 확률이 높은 건가요? 예,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이 굵은 대변이 나오면서 이 항문 조직을 밖으로 밀어낼 수가 있고 또한 여성들은 항문을 찢어놓을 수가 있겠어요. 찢어지면 그게 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이 너무 굵으면
그 되게 변비 때 너무 굵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치질이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을 듣고 보면 왜 그 한동안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런 걸린 질병이 있다 하는 분들이 나 사실 조금 나와 있어 아니면 좀 계속 나와 있는 편이야 이 주어를 빼고 얘기했던 게 지금 일기냐 이기냐 요 얘기를 했던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습관이 잘못되면 될수록 1기에서 시작됐던 게 2기로 훅 넘어가고 3기로 훅 넘어가고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위험한 생활 습관 뭐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면요, 예, 그 용변을 너무 오래 본다든가, 네. 대개는 이제 3분 이내에 보셔야 돼요. 3분 또는 이내. 변비나 설사가 자꾸 반복된다든가, 네. 그리고 육류를 많이 먹는다든가, 네. 또한 그리고 식물성 섬유를 적게 먹고, 네. 그다음에 운동 같은 것도 치질을 유발하는 운동이 있어요. 에? 예, 운동은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자전거라든가 어. 또는 이 엉거주춤한 자세, 네. 그러니까 이제 등산, 또 골프 이런 것들은 이 치질을 유발할 수가 있겠어요. 선생님 혹시 자전거도 안 타시고 등산도 안 하시고 골프도 안 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원래부터 네. 이 치질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 치질이 있는 분들은 그런 걸 하고 나면 네. 치질이 있어가지고 피가 나고 그러죠. 조심하셔야겠군요. 예, 그 어떤 분은 이제 골프 가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옷이 뻘겋게 물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린 거예요. 너는 남자인데도 맨스를 하냐 네. 이렇게. 네. 근데 등산이나 골프 같은 운동도 엉거주춤하게.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요런 자세, 네. 예? 그런 자세의 운동이면은 네. 바로 이 치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다음에 여성 같으면은 임신한다거나 이럴 때도 또 변비가 와가지고 치질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엉거주춤한 자세가 상당히 안 좋군요. 그러면 선생님 그 왜 여자들 스키니진이라고 이렇게 좀 꽉 째는 옷 있잖아요. 이것도 혹시 안 좋습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가 그 다리라든가 하체에 혈액 순환을 좀 이렇게 방해할 수는 있겠으나 치질을 유발하지는 않아요. 아,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면 지금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했던 운동들이나 자세들을 피하면 예방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걸까요? 예, 덜 걸리는 거죠. 예. 근데 선생님 그 운동 중에요. 스쿼트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 맞네. 운동이 이렇게 약간 좀 엉거주춤한 상태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렇게 다리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거든요. 그럼 그것도 안 좋다는 예, 그런 운동도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 또 우리가 이제 씨름 같은 거, 네. 그 씨름 선수들이 치질수라는 사람이 많아요. 또 야구의 포수, 네.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또 생길 수 있고, 또 예전에 우리 이제 농부 중에서는 뭐 밭에서 뭐 시금치 다듬는다든가, 네. 이렇게 밭에서 쪼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생겨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치질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운동들의 경우 지나칠 경우 그런 것이지 뭐 적당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는 괜찮은 거죠? 예, 물론이죠. 또 네. 그런 거가 치질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없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는 치질이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그런 운동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치질을 고치고서 그런 운동을 많이 하셔라. 운동을 많이 해야 건강하니까. 고치면 상관없는 그럼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치질 같은 경우에 혹시 나이에 따라서 뭐 좀 발병이 더 많이 된다거나 그런 것도 있는지요? 이 치질은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거의 균등해요. 우리 통계를 보면 네. 20대가 약 16%, 네. 30대가 19%, 네. 40대가 20%, 50대가 20%니까 거의 균등하게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대도 걸릴 수가 그러면요, 있군요. 예. 나쁜 뭐 배변 습관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럼요, 예. 20대도 피할 수 없는 병인 것 그 같습니다. 군인들이 또 많이 걸려요. 군인들이 예, 흥분하고 쭈그리고 앉고 예. 그런가 보다. 예. 그러면 선생님 이거 혹시 유전하고도 상관이 있습니까? 이 치질이 유전되는 병은 아니에요. 그러나 치질이 되는 소인, 즉 치질이라는 것은 우리 항문 쿠션 조직이 보통은 점막 지지인대라는 걸로 항문에 붙어 있는데 이런 것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것은 체질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키가 크고 작고 이런 것이 유전될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치질이 되는 것은 심하게 되는 것은 그 유전적인 소인이 있어서 부모가 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환자분들의. 그러니까 유전병은 아니나 소인은
유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어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설명을 들어보면 이 치질이라는 질병이 시작이 되고 나서는 자동적으로 다시 완치가 되는 건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수술을 하면 완벽한 완치가 가능한 건지 수술을 하면 그냥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조금 뭐 좀 1기로 가는 걸 2기로 가는 시간을 조금 뭐 늦춰주는지 이게 제일 궁금해요. 완치가 가능한가요, 수술로? 예, 그럼요. 이 수술을 하면 그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치질은 전체 환자의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약 30%밖에 안 돼요. 오. 그래서 이 아까 제가 1도, 2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1도나 2도는 수술이 필요 없어요. 요거는 약물요법, 생활요법 이런 걸로 하면 되고 네. 3도나 4도는 수술이 필요하겠어요. 혹시 4도가 됐는데도 끝까지 수술 안 하고 버티면 최악의 경우 어떻게까지 됩니까? 이 4도란 것은 항문 밖으로 빠져가지고 네. 괄약근이 쪼여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이게 쪼이면은 거기가 감돈이라고 감돈 괴사 네. 조직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증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응급수술을 또 해야 되니까 네. 빨리 그런 때는 근처에 네. 뭐 대장학문 외과나 가셔가지고 그거는 이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아, 어차피 수술해야 될 거 예. 통증 없이 좀 빨리 수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데 병원이 없으시다면 오늘 우리 양영규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저희가 이 치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 치질에 관해서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이 치질은 이 이제 흔히 출혈이 되잖아요. 근데 출혈되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해서 그냥 뭐 자가 치료한다든가 이러지 마시고 이 항문 출혈의 약 3에서 5%는 대장암 때문에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근처 병원을 가셔서 반드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활 습관의 교정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육류 좀 섭취를 조금 줄이고 우리가 그 식물성 섬유소를 많이 드신다든가 또한 그 용변을 좀 빨리 보신다든가 또 용변을 보고 나서 비데 같은 걸로 항문을 청결히 한다든가 또 거기에 운동 같은 거 또 너무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항문의 그 이 건강? 건강하게 하는 이제 그런 습관이 되겠습니다. 네. 비란 씨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배운 것 중에 정말 오늘부터 꼭 해야겠다고 느낀 게 저는 화장실 갈 때도 꼭 휴대폰을 가져가서 그냥 앉아서 뭐 볼 것도 보고 이러면서 시간 됐네 이러고 나오는 편이었는데 절대 아예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고 선생님 말씀대로 집중해서 짧은 시간에 딱 일을 끝내고 오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꼭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분들은 신문, 책 이런 걸 갖고 가서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일본 어떤 장수는 화장실에서 그날의 그 작전을 다 연구했대요. 근데 실제 화장실에서 생각이 많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릴렉스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화장실에서 20분, 30분 앉아 있으면은 우리가 치질이 생기기 쉽다. 그러니까 용변은 3분 이내 보셔라. 3분 이내. 네. 이건 우리가 국민적인 표어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5분 앉았다가 안 나오시면 일어나라. 다음 기회를 보셔라. 네. 네, 그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용변은 3분, 3분 이내. 이내. 예. 그리고 자신의 변은 3초 지켜보기. 3초간 보기요. 네, 3초간 지켜보기. 네. 꼭 지켜야 거기에 되겠습니다. 아주 큰 이 대변의 색깔에 만약에 새빨간 피가 나오면은 치질일 수도 있지만 직장암, 조금 검붉은 피가 나오면은 결장암, 그다음에 아주 짜장면처럼 검은 대변이 나오면은 그건 위에서 출혈되는 거일 수 있거든요. 네. 또 거기다가 만약에 회백색 이런 색깔이라 했으면 그것은 담도계통에 이상이 있는 질환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3초간은 보셔라. 그러면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항문 건강 지킴이 양영규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대장과 항문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디가 아프면요, 어르신들 항상 이런 말씀 하시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건강인 것이요. 자,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먹는 것만큼 배출이 중요한데 배출과 관련해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함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항문 건강에 대해서 오늘부터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